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신 전두환 대통령님에 관한 어느 분이 쓴 SNS에 쓴 글을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과가 있죠.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하신 부분도 있죠. 김대중 대통령은 안 그렇습니까? 전부 잘했습니까? 100%? 노무현 전부 잘했습니까? 아니 지금 문통 전부 잘했습니까? 그 사람은 공과가 있게 마련인데요. 전두환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반대파에 있는 정치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못쓸 사람으로 이렇게 평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런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려고 그런 거는 그 당시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언을 하냐면 그때 김재규가 금정동에서 김정기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을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 주치의랬던 양영석 박사, 의학 박사 그분이 생생히 지켜보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주치의를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본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그 당시에 군 수사기관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는데 그쪽에 거기 있던 정승화 그분이 참모총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을 추종하는 군인들과의 서로의 교전이 일어나면서 그때 그게 일어났고 그때 이제 나라가 자꾸 뒤숭숭하니까 그쪽에 군대에서 그를 군인이 나라를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군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해 과정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대통령까지 가게 됐는데, 그 당시 마땅한 정치인들도 그렇게 저기도 없고 나라가 또 너무나 또 위태로우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시해당해서 서거하시니까 온통 군대나 나라 국민들이나 정치권이나 세계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일이고 광주 사건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문통도 조화도 안 보낸다, 조사도 없다, 조문도 안 한다, 어떤 표현도 안 한다 이렇게 하고 또 여당 이재용 여당의 후보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야당의 후보 윤석열 후보도 아직 참석을 안 하겠다. 정치권들을 다 참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참 이게 정치권들도 보면 조문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정치권도 소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일 텐데 눈치 보고 어떤 여론에 또는 표에 어떻게 의식들 때문에 영향이 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일입니다. 문통의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돌아갔을 적에 김정은의
그 조화가 뭐 언제 오니 뭐니 도착했느니 해서 도착했다 뭐했다 그때 난리 쳤지 않습니까? 또 김정일 대통령이 돌아갈 때도 그때도 뭐 김정일이 그 조화가 뭐 와서 뭐 그걸 받아오니 뭐니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시자고요. 내가 6.25 사변 때 7살 때 그 피난길에 다쳤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다. 나를 빼놓는다 하더라도 6.25 사변을 일으킨 그 김일성이에 일으켜가지고 수백만이 죽고 사상자가 생기고 천만 이산 가족이 생겨서 지금도 고향도 못 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네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북서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네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옳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다 사과해라 뭐라 한마디도 말 못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은 사과 없이 서거했다 해가지고 문상도 안 간다, 조문도 뭐 조사도 없다, 조화도 없다, 안 보낸다. 이거는요, 내가 볼 때는 이유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이 나라 그때 어려운 시기에 그 과도기에 대통령을 해서 나라 경제 발전시키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분한테 조문 이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의가 아닙니까? 옛날부터 사람이 사망을 하면 한도, 원망도, 원저기도 다 버리고 다 떠난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과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뭐 방송에서도 뭐 사과 없었다고 뭐 날리고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이게 무슨 정치하는 나라 정치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이게? 난 내가 볼 때는 이런 분은 옳지 않습니다. 가신 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은 참 잘못해서 좀 저겠다 섭섭했다 하는 얘기고 또 잘한 부분 참 그양이 참 잘하셨다 이렇게 공과를 분명히 따져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후대에 가장 남길 수 있는 일이고 후대의 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린 분이 글이 너무나 아주 정확히 쓰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쓰신 분은 전라도에 사시는 시인입니다. 전라도 사시는 시인인데 그분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여기에 쓰신 이분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전두환은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했던 인물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열명길에 오르셨다. 그 정멸의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회한이 있으리요마는 세상의 티끌에서 벗어나 허허로이 떠남은 진정 축복할 일이니라. 난 전두환을 욕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다. 더구나 전두환의 욕됨이 5.18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하는 사람이다. 무기고를 털어 총기로 무장한 자들을 민주화 인사로 본다는 것은 역사가 비웃을 억지다. 간디처럼 무저항 비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을 민주화로 우러른다는 것은 민주의 반역이다. 5.18은 김대중이 지시를 받은 전남대 학생회장 박관현이 학내 시위를 도청 앞 분수대로 이끌어 확대시킨 것이 비극의 도화선이 되었음은 주지된 사실이다. 아직까지 이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공수부대원들의 가혹한 진압에 맞서 무기고를 털어 총기로 무장하고
총을 쏘는 행위를 정당방위라 주장하는 논리를 우리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총기로 무장한 자들이 광주 유지들의 총기 반납 권유를 거부하고 마침내 도청을 점거하여 도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반란군이 아니면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무려 6차례 걸친 교도소 습격을 민주화 운동이라느라 불러야 하는가. 전두환은 이 모든 억지로부터 참혹한 죄인이 되었다. 현 국정원장 박지원마저도 위대한 결단이라고 칭송에 마지 않던 도청 조기 진압을 좌파는 역사의 죄인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5.18이 수습되고 평온을 찾은 광주에서 나는 대학을 마쳤고 전두환의 무려 7년에 걸친 집권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아웅산 테러에서 죽음을 맞이한 서석준, 이범석, 이하 수많은 광녀들을 보았다. 무장공비는 끊임없이 난파되었다. 나는 전두환을 다시 보았다. 악마로 지칭되는 그 전두환은 전쟁이 아니라 경제를 선택하였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으킨 한강의 기적이 전두환에 의해 완성되었다. 전두환은 단군 이래 최대 경제 호황기를 이룩한 위인이었다. 그리고 담임 실천과 88 서울 올림픽으로 인해 우리는 민주화의 첫걸음을 디뎠고 이어 우리는 올림픽을 성공시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지금의 한강이 저렇게 깨끗하게 단장된 것도 전두환의 공이었으며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범국민적 문화로 발전시킨 것도 전두환이었다. 전두환은 퇴임 후 유럽 의회가 추천한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되었다. 피를 부르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선택한 일과 단임 실천에 대한 공정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김대중과는 다른 참으로 진솔하게 느껴지는 대한민국의 영광이라고 믿는다. 그런 파란 많은 분이 이승을 떠나셨다. 이제 그분의 모든 것은 무대의 막 위에서 내려지게 되었다. 종국의 순간을 맞은 전두환 대통령. 그러나 그분의 공과를 놓고 민주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며 난무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이어 대한민국의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위인임을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대통령 중 한 분이었음을 의심치 않고 있다. 그리고 전두환이 이룩한 경제 번영을 누리면서 전두환을 향해 개거품을 물고 있는 좌파의 더러운 입을 보면서 구토를 일으키고 있다. 물극필반,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오듯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의 평가에도 봄처럼 반전이 오리라. 11월 24일 날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씨가 SNS에 올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렸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는 것이 저 백마꽃이 있는데, 저 전방에 있는 백마꽃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무덤을 해서 죽어서도 이 나라 평화를, 전쟁을 지키고 평화를 생각하며 그 38선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전두환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사실상 수모를 겪을 만큼 다 겪었습니다. 노구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라도까지 끌고 내려가서 재판을 받게끔 했고,
모든 재산을 다 압류해서 했었고, 또 백담서에 가서 또 아주 오랜 동안 백담서 그 추운 그 백담서에서 거기서 생활을 했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백담서도 한번 가봤습니다. 아주 그 산골을 그 개울골을 돌아서 그 백삼서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있는데 그 거천 방이 내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그 한 평 반이나 되나 이렇게 감옥같이 아주 그냥 조그만 방인데 거기서 거처를 하고 계셨어요. 뭐 그 부인 저 이순자 여사도 거기 가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상 전두환 대통령은 물론 과도 있고 공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땐 공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사건에 대해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들 양심에 가서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시위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이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무기를 무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기 다 반납하고 군대가 손들고 항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만약에 이 정부에서 그런 일이 이 문통 정부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하면 그렇게 할 겁니까? 총칼 다 내려놓고 할 겁니까? 왜 지난번에 그 10월 3일 날이나 10월 9일 날 강화문에 태극기 집회가 모이는데 왜 버스로 다 성벽을 쌓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 이 문정부도 그런 것을 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과 안 하고 사망했다고 해서 저기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조문도 안 한다. 뭐 조문 안 하는 거 좋아요. 조화도 안 보낸다. 뭐 무슨 조전도 없다. 평가도 없다. 그런데 이북에서 김정은이가 그 조화 보내는 거는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고, 김정일의 죽을 적에 조화를 보내고 문상을 가는 거는 그렇게 정당합니까? 그렇게 정당해요? 그들한테는 6.25 사변에 대해서 그 충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교 사건 때 사과 받았습니까? 사과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이요, 자기 그 입장에서 자기들 생각만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거는요, 후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옳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역사가들은 평가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보면서 이 나라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 나라는 영구히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들을 우리 후대들은 평가를 할 겁니다. 어떤 것이 잘했는지. 지금 이 좌파 정부가 그 국민을 위해서 정말 민주적으로 정말 법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한다고 봅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정재환 씨가 이 글을 올린 것과 같이 전두환 대통령의 공은 공으로 인정이 되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 편견 없이 중심 쪽에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두환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좀 이렇게 해드리고, 또 광주에 사시는 시인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내일이면 아마 5일 장일이니까 내일이면 아마 장례를 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국장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서거해도 국군묘지에 가지 않고 화장을 해서 이순재 여사가 집으로 가져온다고 그러더만, 화장은 유골을 한번 집으로 가져왔다가 아마 그 전방에 쪽에 있는 쪽에다가 가족장으로 해서 이렇게 모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저는 순수한 어느 편견 없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과 그 시대를 다 지켜본 그런 입장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하며 그분이 그 명복을 빕니다. 그분에게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그분들의 앞으로 평안을 이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두환 대통령을 이제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